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채용비리로 홍역을 앓았던 금융권이 블라인드 채용과 필기시험이라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공정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력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학력과 스펙을 보지 않고 실력만으로 평가하겠다는 블라인드 채용과 필기시험. 2, 3년 전부터 일부 금융권 기업에 속속 도입돼 왔고 은행권 채용비리 대안으로도 제시돼 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대 출신 등 다양한 인재를 뽑겠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최종 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지난해 학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신입 회원 70명 중에서 31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2015년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되기 전과 비교할 때 비슷한 비율을 보입니다. 저희는 크게 블라인드 하고 나서 또 변동이 없었고요. 필기시험을 보는 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채용 비리로 얼룩진 은행권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블라인드 면접과 필기시험 도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줄 세우기가 돼 학력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나 또 하나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학력이라든지 일부 학교 위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과 필기시험의 부작용을 줄이고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납품 단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취지지만 실효성이 관건입니다. 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약 41만 곳의 절반 정도는 대기업 등과 납품 관계에 있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기업 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납품 단가조사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키로 했습니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는 직권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부당한 단가 인하와 원가 정보 요구 행위 적발 시 공공 분야의 입찰 참여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 부당 인하와 같은 잘못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정책 그런 관행은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와 함께 당정은 납품 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한 관계자는 보복이나 거래 단절을 두려워해 단가 인하 사례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히 단가 인하 요구가 이뤄지는 데다 불공정 관행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 징벌이나 제도가 아닌 대기업이 전향적으로 상생 협력에 나서고 공정한 문화가 조성될 때 단가 갑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화석 연료를 파는 주유소에서 이제는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은 주유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건데 전국 13,000여 개 주유소에서 모두 설치되면 약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소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합니다. 설치된 패널만 140여 개로 2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50kW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모두 한전이 사갑니다. 주유소 지붕 100평의 자비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며 연평균 1,50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유소 협회와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
은행 등이 주유소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주유소 지붕은 건물 구조가 높고 그늘 발생이 적어 전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유소라는 데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달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질 것 같고요. 유일부지를 사용을 하면서 또 다른 면적을 죽일 필요가 없는. 전국의 주유소는 13,000여 개. 모든 주유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원자력 발전소 1기의 30-40%에 해당하는 연간 3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약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으로 한전에 비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자나 전에보다는 전기료를 생산해서 받는 게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회원사들인데 이 수익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화석연료를 팔았던 주유소가 태양광 발전 산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시설로 온전히 탈바꿈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와 방식 등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가 지난해 6월부터 계속돼 온 만큼 여야는 5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제가 시행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시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에 따른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직종은 기술, 기능직으로 20%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월 평균 임금은 247만 1,000원에서 220만 원으로 27만 1,000원 감소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거래 시스템을 전부 들여다보는 직권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4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불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신고 사건 위주의 규제 접근 방식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신고 사건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공정위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업종을 정해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물량 떠넘기기, 일방적 계약 해지, 대기업 본사의 대리점 상대 갑질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리점법 제정 1년이 넘어도 갑질이 근절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악의적 보복에는 3배 손해배상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주문하지 않은 제품 떠넘기기, 반품 거부. 2013년 전환 옥치로 폭로된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대 갑질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리점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어도 본사의 갑질은 여전합니다. 전체 대리점 절반가량이 밀어내기, 경영간섭 등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겁니다. 그러자 공정위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대리점 계약은 한 번 맺으면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법에도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갖은 핑계를 내세운 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위협부터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리점들의 거래상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짧은 계약 기간입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최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표준 계약서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갑질 감시와 조사 체계도 좀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대리점주가 신분 노출 위험 없이 신고할 수 있게 익명제보센터를 만들고 갑질 신고가 반복 접수되는 회사는 직권조사할 방침입니다. 피해 구제 수단도 강화합니다.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본사의 악의적 보복은 손해액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특히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을 하반기에 실태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은 금리 역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용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돈줄을 조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흥 총재는 3% 경제 성장 전망은 유지하지만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3%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일단 지난 4월 달에 했던 것을 순항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낙관할 그런 배경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특별한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과 맥을 같이 합니다. 김 부총리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표한 3%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시그널이 혼재돼 있다며 앞으로 한두 분기의 경제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고 내부적으로는 고용을 비롯한 경제 지표가 목표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은은 연 1.5%로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하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 확보가 급한 만큼 쉽게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 역전 지속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4분기 이후로 더 누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길을 걷는 사람들. 손에 든 음료는 대부분 일회용 컵에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재활용되기보다는 대부분 길거리 곳곳에 슬쩍 버려집니다. 매장 안도 마찬가지로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타벅스, 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 16곳,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5곳과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고객에게 음료 가격의 약 10%, 100원에서 최대 4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이컵보다도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환경 관계도 그렇고 건강 관계도 그렇고 할인해서도 좋고.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보다는 머그잔 등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머그와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는 친환경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일회용 컵들은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전문 업체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업체로부터 받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최근 노년 인구와 고독사 또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며 안타까운 죽음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직업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히든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직업까지 생겼을 정도라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유품 정리사입니다. 이 유품 정리사란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피해, 또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치우고 또 방역하고 유품을 정리해주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최근 고독사와 사건 사고가 증가하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직업군으로 선정했을 정도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꼭 유품 정리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사망하거나 강력범죄, 방화사건 등이 발생한 장소는 일반 입주 청소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방치된 시신의 냄새와 흔적, 또 혈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수약품과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청소업체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작업을 꺼리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군까지 생긴 거죠. 네,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유품 정리사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네, 유품 정리사는 우선 의뢰가 들어오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대다수가 유가족이지만 연고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나 지자체의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품 정리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을 먼저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한 뒤 투입할 작업 인원과 필요 장비 등을 파악하여 견적을 내는데요. 이후 작업을 시작하면 방진복과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악취 제거하는 약품을 뿌린 뒤에 현장의 오염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네, 방진복과 마스크라. 확실히 일반적으로 하는 청소 작업과는 이 복장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사망 현장은 부패로 인한 냄새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냄새는 작업이 끝난 뒤에도 몸에 배일 정도로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하면서 현장의 벌레가 끓거나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유품에 묻은 혈흔, 분비물, 또 인체 조직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방진복과 마스크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균과 제취 작업은 유품 정리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단순히 유품을 정리하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꼼꼼히 작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을 뿌린 뒤에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유품을 정리하고 수거할 때마다 하나하나 증거 사진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문서나 통장, 귀중품, 또 현금 등 값 나가는 물건이 나오면 모두 챙겨 유가족에게 전달하지만 자칫하다간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리를 하다 보면 고액의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귀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 사진을 남기는 것도 필수죠. 그렇군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품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의뢰인에게 인수되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분되는데요. 가전제품은 상태에 따라 지역 리사이클숍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또 나머지 수거가 불능한 제품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는데요. 유품 정리로 인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유품 전달, 폐기물 처리, 또 상속 절차 등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니 하나하나가 민감하고 소중하게 다뤄지는 거겠네요. 이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유품 정리나 청소를 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품이 모두 정리되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고인의 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해줬다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차마 정리하지 못하는 유족들을 대신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품 정리사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네, 별다른 자격증 없이 유품 정리를 하는 특수청소업체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현재 유품 정리를 하는 특수청소업체는 전국에 10여 곳이 있다고 합니다. 특수청소를 겸한 일반 청소업체,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을 포함하면 1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렇게 유품 정리와 같은 특수 청소를 하게 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다소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영역업으로 신고 또 등록해야 하고 전문 인력을 갖추고 감염병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특수 청소업체에 취직해서 이 직업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허망한 죽음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뒤안길을 돌보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유품 정리사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